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는 이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본회의에서 이 표결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 본회의에 보고가 됐는데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오늘 자연스럽게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 옆에 이 국회 취재하는 임성호 기자 나와 있는데요. 임 기자와 함께 오늘 탄핵안이 발의된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오늘 탄핵안 왜 발의가 된 거죠? 네, 온 나라를 뒤흔든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이번 박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여러 국정농단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좀 예를 들어보면 이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을 강요했고요. 또 민간인인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 열람하고 수정하는 등 국정에 개입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 최 씨 일가가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하도록 도와줬다는 의혹이 있고요. 또 여기에 박 대통령이 눈에 띄게 개입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면서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비판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졌습니다. 민심도 뜨겁게 타오르자 야권은 지난 3일에 공동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부여한 신임과 책임을 박 대통령이 내버리고 민주주의를 해친 만큼 탄핵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하고 헌정 질서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주장인데요. 오늘 표결된 탄핵안에도 이를 근거로 한 여러 가지 탄핵 사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먼저 비선 실세를 국정에 개입시켜서 이 헌법상 대의민주주의를 위배했다는 것과 함께 이 뇌물죄나 세월호 참사 당일 이 대통령의 대응 부실 내용도 이 탄핵 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임 기자 한번 차례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먼저 헌법 위배 사항으로 언급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비선실세,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하게 해서 대의민주주의의 대의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이 탄핵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또 최 씨의 사익을 위해서 공무원을 해임하거나 임명하는 등 공무원 임명권과 평등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이 내용에 포함이 됐습니다. 또 대기업의 수백억 원의 출연금을 강요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담겼는데요. 이렇게 12개 헌법 조항을 어겼다는 겁니다. 법률 위배 부분도 살펴보면 최 씨에게 국가 기밀을 누설했고 또 기업의 출연금을 강요하면서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죄와 뇌물죄를 저지르는 등 4개의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의 박 대통령의 행적이 모호했는데요.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네, 이처럼 이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된 내용도 담겨서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애초 탄핵에 동참으로 돌아섰던 새누리당 비주류 일부에서 이 탄핵안 내용을 두고 찬성과 반대로 갈렸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이 내용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네, 이미 세월호 7시간의 내용이 담긴 탄핵 소추안은 어제 국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야권과 여당 비주류의 협상으로 이 탄핵안의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앞서 어제 이 야당이 세월호 7시간의 내용을 탄핵안에서 삭제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새누리당 비주류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탄핵안 통과에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비주류 내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인데 이를 야권이 이해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주류는 그러면서도 탄핵안 표결에 동참해서 찬성표를 던진다는 방침은 거듭 확인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짚어본 것도 이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표 계산 때문입니다. 이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이 본회의에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즉 재적의원이 현재 300명이니까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이 가결이 되는 건데요. 현재 키는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쥐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여야 각 당의 의석수를 보면은 오늘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표 계산이 대강 가능한데요. 먼저 탄핵에 찬성하는 야권의 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121명, 또 국민의당이 38명, 정의당 6명이 무소속 7명이 있습니다. 다 합하면 모두 172명인데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의원들 의석수는 128명입니다. 야권이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200명 이상의 찬성을 확보하려면 새누리당 28표 이상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결국 친박 지도부와 반목하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 내 계파 분포를 보면 친박계가 8, 90명, 또 비주류가 40여 명으로 분류됩니다. 탄핵 동참을 선언한 비주류는 이 가결 정족수를 채우는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새누리당 비주류가 이 탄핵안 가결 정족수 확보를 자신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장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번 표결이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루어지는 데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이 비주류 일부에서도 이 반대하는 입장이 나오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만일 표가 잘 결집이 돼서 이 탄핵안이 가결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네,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자동으로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됩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탄핵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서 탄핵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또 탄핵 의결서 등본이 박 대통령에게 보내지는데 그때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됩니다. 헌재는 최대 6개월 동안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현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되는데 이 경우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합니다. 만일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한다면 탄핵안은 폐기되고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탄핵 심판이 시작돼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헌재는 최대 6개월 동안 사건을 심리하게 되고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그러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 대통령 직무 대행을 맡게 되는데요. 헌법 71조에는 대통령이 권리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를 다룬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정부의 사례를 참고해서 총리 권한 대행의 직무 범위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권한을 대행했던 고건 전 총리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고 전 총리는 국방과 외교, 치안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챙겼고 내치 등에 대해서는 청와대 비서실의 보좌를 받으면서 유지를 하는 상황에만 집중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가결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이 야권이 다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 탄핵안을 다시 발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다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이 한 회기에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에 다시 심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 탄핵안이 부결되고 이 탄핵안을 다시 발의하려면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탄핵 부결에 따라 촛불 민심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에 전국이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오늘 탄핵안 표결 결과에 따른 향후 전국 전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핵안이 가결되게 되면 이 야권과 새누리당 비주류에 유리한 국면이 형성될 것 같은데 이 새누리당에 미칠 영향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새누리당 친박계는 몰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또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여기에 탄핵안까지 가결되면 책임 추궁은 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미 수세에 몰린 이정현 대표 등 친박 지도부가 오는 21일로 퇴진 시기를 못 박았지만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때까지도 버티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충성도가 높은 친박계는 비주류로부터 해당 행위자로 몰려서 출당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비주류는 세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탄핵안 가결로 친박계를 막다른 곳으로 몰고 또 비대위 체제를 구성해서 당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유승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인적 청산을 거론했는데요. 친박계 이선 후퇴는 물론 출당 조치도 진행될 공산이 큽니다. 이를 통해서 보수를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새누리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반대로 야권은 그야말로 순풍에 돛단 듯한 형국이 될 겁니다. 향후 특검과 국정조사 전국을 주도하게 되고요. 또 탄핵안이 가결되면 지난 1987년 6월 항쟁 이후 국민과 함께 야권이 정권을 멈춰 세운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여느 때보다 가능성이 커진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많은데요. 문재인, 안철수, 이재명, 박원순, 김부겸 등 야권의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습니다.
네, 반대로 탄핵안이 부결되게 되면 이 전국은 그야말로 이 경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야권은 이미 이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소속 의원들 모두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초강수를 둔 상태라 이 후폭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탄핵을 요구해온 촛불 민심도 야권을 거세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고지에 섰는데도 이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비판을 들을 수 있고요. 이 촛불 민심에 올라탔던 야권의 대선 주자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은 말할 나위가 없을 텐데요. 그러면 임 기자,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네, 새누리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당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성이 굉장히 큽니다.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갈려서 이 책임 공방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또 더는 이 탄핵안이 부결되면 당을 혁신할 수 없다고 여긴 비주류가 본격적으로 탈당을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탈당했던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합류해서 대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여기에 최근 신당 창당을 시사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참여해 판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탄핵안의 표결 결과에 따라 이 국회 여야 정치권에 미칠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오늘 오후 3시 본회의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고 이르면 1시간 내에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